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4년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정확하게 달라졌던 그 내용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 한 살은 또 더 먹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정부에서 발표한 책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책이나 제도를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혜택, 제도적 혜택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정보 아시는 분들은요 정말 알짜로 모든 것들을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 연초에 발간되는 37개입니다. 정부기관 37개, 345건의 달라지는 법 그리고 제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찬찬히 훑어보신다면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내가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 이렇게 법이나 제도로 새롭게 나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오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고요. 아는 사람들은 찬찬히 정말 섬세하게 챙겨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재정부에서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정부기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총괄해서 알려드리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1월 정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 책자 37개 정부기관, 부도 있고요, 처도 있고 청, 위원회까지 정책 345개입니다.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파라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여성, 한부모, 다문화가정, 신혼부부, 그리고 계층별 특화된 정책, 다양한 분야, 그 외에도요 사회안전이나 탄소 중립, 교육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책란에 정책 자료 발간물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1월 중에 이렇게 달라진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내용을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를 저처럼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저도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어떻게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자세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만 먼저 살펴보신다면 세제 그리고 금융 분야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올해까지는요 증여받는 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을 최대 1억까지 바꾸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혼인, 출산 지원을 위해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 있고요. 또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 올해 상반기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전용 계좌만 개설하게 되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혹시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런 분들 최근까지는 영업점을 방문해서 대출을 갈아타야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영업점 안 가도 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해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 보육, 가족 여기에는요 초등학생입니다. 늘봄 학교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궁금하셨던 분들은 자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에 둘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야 되는 분들은 내가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 다운받아서 확인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엄정 조치하겠다. 정말 문제였는데요. 이것이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요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가 금지되고요. 위반하게 되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이런 모든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내용도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60%까지였던 것이 이제부터는 63%, 지원 연령도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모든 자녀 가능하도록 바뀌고요. 20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그리고 양육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그리고 대상 가구도 확대된다는 내용. 올해부터는 11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 고용 분야인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많이 늘어났고요. 선정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왜 탈락했느냐? 기준 때문에 탈락했는데요. 이 기준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 지난해 30%, 여기에서 만약 내가 31%였으면 탈락했겠죠. 이분들이 32%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지난해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올해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1%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턱에서 까딱까딱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올해는 혜택 받으시기 바라고요.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는 46만 원, 중학교는 65만 4천 원, 고등학교는 72만 7천 원,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자, 맞돌봄 문화 확산, 그리고 일, 가정, 양립한 부부 많으실 텐데요. 정말 일하고 또 가정까지 돌보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생후 18개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첫 6개월간에는요,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월 1일 바로 시행되는 거니까요. 확인해 두시고요. 자, 먼저 상한액만 보자면 1개월은 200,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 400, 6개월은 450만 원까지 상한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정책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위기 징후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니까 온라인 그리고 129번 콜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정책 기다리고 있다.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화체육 관광 분야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금까지는 11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3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자, 통상적으로요, 통합문화이용권 신청하고 받기 시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24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3만 원까지 인상은 되었지만 사용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다음 달 한 달만 지나면 바로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 문화, 체육, 여행 이런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활용하시는 분들 13만 원까지 인상되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는요, 정말 많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공연을 볼 때 정말 부정 판매 행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암표를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이런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 그러니까 반복 입력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람들 부정 판매 행위를 3월부터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징역 1년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 기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홍수 발생도 있고요. 또는 모든 기후 변화, 과학 정보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볼 수 있도록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겠다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휴대폰 이용하실 때요, 요금제, 단말기 선택권이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요, 실제 이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책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본다면 통신비 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고생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분들 이자 부담 경감시키는 정책 제도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전기요금 많이 나오시는 분들 특별 지원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 분야입니다.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 시대 GTX-A가 개통된다는 내용이고요. 경기도 수도권 파주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혜택이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청년층 내 집 마련 청약통장이 2월에 출시됩니다. 소득 조건이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까지 이렇게 바뀌고요.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년이라면 청약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금융이 필요하신 분들 이자율도 낮춰드리고요. 대출도 연계해드리겠다 하는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환급지원제도 K패스 5월부터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알뜰교통카드보다 더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고 비용도 줄여주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제도 K패스 이것이 5월부터 도입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보행, 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행해야 되고요. 자전거도 이용해야 되고요. 이동거리도 어느 정도 있어야 혜택을 줘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출도착 기록도 필요 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무조건 K패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현재 사용하는 알뜰교통 카드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조건 없이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53%입니다. 정말 큰 혜택인데요. 일반 20%, 청년 30%에 비하면 정말 커다란 혜택입니다. 최대 60회까지 환급해드리니까 K패스 2024년 5월 이 정책 꼭 기다리셨다가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촌 왕진버스 24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농촌에는 왕진버스가 도입되고요.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할 수 있도록 알 권리 보장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최근 인력난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외식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업종 이것이 음식점업도 신설됩니다.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요. 국방 병역 의무 중에서요. 병장 기준 월 100만 원 월급이 125만 원으로 그리고 장병내일 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요. 지금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적금을 들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40만 원까지 1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을 통해서 병역 면탈 그러니까 군대를 빼낼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사람들,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병역 면탈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다 이런 글만 적는다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행정안전질서 분야도 지금까지는 머그샷 그러니까 사진을 최근 사진을 잘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을 공개하겠다.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조직이나 마약범죄 이런 범죄들까지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스토킹 가해자 보복행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도 1월 12일부터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이런 분들 전자발찌 같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는데요. 이제는 스토킹하는 사람들까지도 가해자로서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 외에도요. 안전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법규 위반,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이런 것들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해서 빠르게 행정처분하겠다. 1분기입니다. 바로 시작한다는 뜻이니까요. 안전신문고 앱에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위험한 요인이 있다 또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신고해 주시고요. 또 내가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준법 정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37개 정부 기관에서 345건의 달라지는 법 제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만 훑어봤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만약 여러분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그리고 내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나 아니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바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한번 다운받으셨다가 두고두고 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혜택이나 또는 정책 그리고 또 모르면 손해보는 내용이 있다면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